거예요. 자, 파일에 새 노트 하셔서 새 거 하나 키시고, 새 거 하나 키시고. 현재 4장은 산술연산자 숫자 처리 관련 함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2, 3, 0, 1, 18 이렇게 하셔서 오늘의 날짜, 그 다음에 4장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갖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4장 산술연산자 숫자 처리 관련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 이어서 3장에 이어서 4장 나갈 거예요. 3장은 닫겠습니다. 닫고 4장 하시고요. 자, 4장에 해당하는 학습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4장은 이런 내용들을 배우실 거예요. 자, 산술연산자라고 하고 하는 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가 있고 숫자 처리 함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라운드 함수, 썸, 에버리지, 민 뭐 이런 함수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밑에 보이죠? 자, 이렇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문자열 슬라이싱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잠깐 보이고 있고 if else 구문도 살짝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실전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보이고 있어요. 타입과 인트 형변환, 그죠? 네, 그 다음에 퍼센트 연산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숫자 관련된 이런 연산자들. 는에 해당하는 거, 이게 같다의 의미였죠. 자,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에 해당하는 거와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술연산자 나누기 퍼센트 이런 것들 같다 다르다 그죠? 다르다 이런 것들 비교 연산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영역들에 해당하는 내용들 아마 겹치는 거는 조금 빨리 갈 거고요. 겹치지 않은 것들은 뭐다?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봤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4장에서는 숫자 데이터형에 대한 사용법을 학습을 할 거다. 자, 학습 목표, 산술 연산자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연산자 우선순위와 방향, 그다음에 숫자 처리 함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랜덤에 해당하는 거가 있는데, 개의 실사용예,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4-1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도 텍스트 하나 올리고 위로 올려서 4.1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4.1 숫자 환술 연산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를 범위로 잡고 이 TT 한 번과 그죠? B 한 번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 하실게요. 자, 이렇게 하실게요.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자, 첫 번째, 마크다운 목차 기능 설정하기, 이거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요구한 거고요. 자, 사칙 연산에 해당하는 걸 해보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복사해서 집어넣으세요. 복사해서 집어넣으시고, 이거 뭐, 못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다? 네, 채팅방 사용하셔가지고, 복사해서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덧셈, 뺄셈, 곱셈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는데, 자, 나눗셈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자, 나눗셈에 해당하는 거는요, 6하고 3에 해당하는 거가 둘 다 지금 무슨 형이냐면요, 인티저 형이에요. 그죠? 인트 나누기 인트를 했는데, 결과는 뭐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플롯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안에서 나눗셈 연산에 해당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덧셈 연산에 해당하는 걸로 대체해가지고 나눗셈의 결과가 나오게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플롯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부동소수점 뭐 이런 개념이 있긴 하는데 그걸 뭐 컴퓨터과처럼 디테일하게 배울 필요는 없고요. 배워봤자 쓸데도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에 그래서 타입을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플롯 타입이다 라고 있어요. 앞에서는 인트 타입을 배워봤는데 이 나눈 결과값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형 그게 플롯이다 라고 보시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그 파이썬이든 뭐 C 언어든 자바든 프로그램의 이 나누기 연산자의 결과는 플롯 타입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요 플롯 타입에서 여기 보이죠? 정수끼리 나눠도 결과는 실수로 나온다. 그렇죠? 정수끼리 인티저죠? 정수가
인트로 나눠도 결과는 실수다. 그것만 여기서 알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연산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게요. 여러분들 채팅방에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곱하기 곱하기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실질적으로. 2의 3승. 그죠? 2의 3승이라고 하는 거는 2를 3번 곱한 거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가 4, 자, 이렇게가 8, 이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거가 5에서 3으로 나눠라. 그럼 1, 그러면 3, 2,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뒤에 이 실수형에 해당하는 걸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3은 안 들어가니까 20.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2, 6이 18 이렇게 하셔서 18, 또 20, 2, 6이 18 이렇게 돼서 1.666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이 목을 구하는 거가 나누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수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가요? 3, 1은 3 이렇게 해서 3, 2 요걸 가져오는 게 뭐다? 이 나누기에 해당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퍼센트에 해당하는 거 이거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가져오는 거. 그래서 해당하는 거 돌려보시면 결과값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뭐다? 위에서 나오는 이 나머지 이게 뭐죠? 나누기 하는 거죠? 나누기 하는 거고. 자, 밑에 있는 얘들은 뭐예요? 얘는 목을 구하는 거. 그죠? 여기 슬러시 2개짜리가 목 구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퍼센트예요. 퍼센트는 뭐다? 나머지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해당하는 거, 산술 연산에 해당하는 이 기호들, 하나짜리는 많이 봤을 거고, 2개짜리랑 퍼센트, 이런 것들을 하더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비교연산자에 해당하는 거 앞에서 잠깐 배우고 왔어요. 비교연산자의 결과는 true 아닌 false다. 그래서 복사하셔가지고, 동작을 한번 시켜내시면,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은 3보다 크니까 true. 그죠? 그 다음에 4는 7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죠? 그래서 false. 그죠? 5는 5하고 작거나 같냐? 같다에 걸리니까 true.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비교연산에 해당하는 결과는 항상 true 아닌 false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교연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도 이제 같냐, 다르냐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요. 같냐, 다르냐에 해당하는 내용. 그러면 3하고 3하고는 같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3하고 3하고 같으니까 true로 4하고 2하고 같니? 틀리죠? 그래서 false 이렇게 나온다. 이 연산의 결과가 7하고 같니? 같으니까 true. 1과 3하고는 다르니? 다르겠죠? 다르니까 true. 1하고 3하고 다른 거가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거를 반대로 돌려줘라는 얘기야. 1하고 3하고 달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true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나타했기 때문에 false가 나온다. 이렇게요. 그래서 비교연산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실전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쓸 거예요. 이런 거라고 하는 거는요. 조건에 해당하는 거가 2개 이상일 경우를 뜻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인데 3에 해당하는 건 0보다 크니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true로 그지? 3에 해당하는 거는 5보다 작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true로 and에 해당하는 거는 둘 다를 뜻하는 거야. 그죠? 이쪽도 둘 다 맞으면 true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요 기호, and하고 요 기호는 동일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and라고 쓰는데요. 다른 C어나 자바에서는 이렇게 ampersand 연산자라는 걸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동작을 시켜내시면 재밌게 보이게 되네요. 그래서 현재 봤더니 and에 해당하는 거는 이걸 조건 1이라고 하고 이건 조건 2라고 합니다. 이 조건 1, 2 둘 다 만족할 때 true가 나옵니다. true가 나오고 하나라도 틀리면 false가 나와요. and에서는 반대로 5화에서는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나온다. 다 틀려야 false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바꿔볼 거예요. 한 가지만 바꿔볼 건데 3은 0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3은 0보다 작냐? 그럼 이쪽이 폴스라서 결과값이 폴스가 나올 거야. 그죠? 이렇게 폴스가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5와도 여기만 좀 바꿔볼 건데 여기 바꿔봐서 얘는 뭐예요? 둘 다 폴스인가요? 둘 다 폴스가 되나요? 자, 3에 해당하는 거는 0보다 작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아니, 폴스. 그죠? 요거는 3은 5보다 크니? 아니, 폴스. 이게 둘 다 폴스일 때 폴스가 나오잖아. 그지? 자, 그래서 한쪽을 아까, 그죠? 얘만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true였잖아. 그래서 요거였죠? 네, 여기였죠? 자, true였기 때문에 true가 나왔던 거였고, true가 나왔던 거였고, 둘 다 틀려버렸더니, 결과는 뭐다? 폴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엔드는 다 맞아야 true. 오화는 하나라도 맞으면은 true인데, 둘 다 폴스일 때는, 그죠? 폴스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조건 1과 2, 그 다음에 조건 1과 2, n% 연산자, 둘 다 맞아야 된다. 그죠? true의 조건은 둘 다 맞을 때 true. 폴스는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폴스다. 라는 거. 오화에 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true가 나옵니다. 1, 2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true. 둘 다 틀리면 폴스다. 이렇게죠. 확인하시고, 자.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더라. 연산자 우선순위. 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산수에서 배웠어요. 자, 덧셈과 곱셈이 있으면은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12부터 하고 그 다음에 2를 더해서 14가 되더라. 자, 그런데 나는 이 연산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거 덧셈을 좀 먼저 하고 싶어요. 하면 가로가 우선 연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를 적용하면은 이 부분이 항상 먼저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5 곱하기 4에서 20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연산자 우선순위.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는 곱셈, 나눗셈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셈 나눗셈에 해당하는 거가 동일한 이 연산의 우선순위면은 좌측에 위치하는 게 우측에 위치하는 것보다 먼저 연산하면 된다. 연산의 최우선의 순위는 가로다.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했던 거예요. 자, 대입연산자 우변부터 여기를 먼저 연산하고, 이렇게 대입을 한다. 이게 뭐다? 대입연산자에 해당하는 우선순위. 한마디로, 우변에 해당하는 걸 먼저 하고, 좌변에다가 대입을 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내려와서. 자, 복합대입연산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요즘에 많이 안 써요. 헷갈림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더하기랑 는하이랑 같이 있어. 이걸 복합돼 있다고 해요. 합쳐져 있다. 이런 뜻이야. 합쳐져 있어가지고, 얘의 뜻을, 그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한마디로, 넘버에 해당하는 기존의 넘버가 만약에 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 더하기 2 해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5를 가지고 있어가 7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위에서 얘가 이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위쪽에 지금 넘버가 16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6이고 16 더하기 2 한 거를 결과값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덮어쓰기가 된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이제 이런 구조는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써오면 어떻게 써와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잘 보이게끔,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끔 써와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합 네임 연산자. 자, 그 다음에 숫자 처리 함수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숫자 처리 함수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텍스트 하나 올려놓고요. 4.3. 자, 숫자 처리 함수. 얘는 T 하나, B 하나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부터는 조금 천천히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원생이고 박사과정 정도 되시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아마 만나보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초통계라고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요. ABS에 해당하는 건 앱솔루트, 절대에 해당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음수 데이터를 양수로 만들어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앱솔루트. 파워라고 하는 거, 그죠? 파워라고 보이는데 파워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거듭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밑이 되고 얘가 뭐다? 위에다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4의 2승 이렇게 되겠고요. 4의 2승은 4를 두 번 곱한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16이죠.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맥스에다는 거는 두 개의 수치값 중에 큰 값을 뜻해요. 12. 두 개의 숫자값 중에 작은 걸까 미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죠? 데이터가 많을 때도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개만 썼지만 이 추후에는 값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값, 작은 값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드라는 거가 있어요. 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반올림인데, 반올림의 개념은 0부터 4까지가 내려주고, 5부터 9까지가 올려주죠. 현재, 그 소점 첫 번째 자리가 1이기 때문에, 내림이 동작해서 3. 그죠? 그 다음에 소점 첫 번째 자리가 9기 때문에, 올림이 동작해서 5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런 데에서 주로 또 나오는 거가 트렁케트 함수예요. 트렁크 함수, 플로 함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얘네들은 값내림 함수예요. 값버림이죠. 값버림 함수예요. 이런 거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지금 4회니까 3회 때 나왔어요. 3회 때. 3회 때 이런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결과값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함수를 통해서 출력하는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숫자 처리 내장 함수라고 하는 게 있네요. 내장 함수는 이 파이썬에서 가지고 있는 걸 내장 함수라고 해요. 사람도 여러분들 내장이 있죠. 그지? 소장, 뭐 대장, 뭐 이런 것들이 내장. 한마디로 사람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태어나는 걸 내장이라고 하고요. 외장 함수에 해당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옷 같은 거예요. 옷, 시계, 안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꼭 필요할 때 그것들을 가져다가 장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요. 핸드폰을 사면은 뭐 삼성폰을 샀다고 칩시다. 삼성폰에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뭐 하이빅스비나, 그지? 아니면, 하이빅스, 아이고, 하면 안 돼. 예, 그런 어플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삼성 관련 어플들은 깔려져 있죠. 그런 것들 내장 함수라고 하고요. 카카오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셔야 되는 이런 것들을 외장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장 함수에는 현재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게 매스라고 하는 외장 함수가 있네요. 매스에 해당하는 건 수학이라는 뜻이고 수학에 해당하는 것들에서 위에서 내장 함수에서 없었던 플로버, 실, 스퀘어에 해당하는 이런 함수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플로어에 해당하는 건 내리는 함수이기 때문에 현재 4.99라도 4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3.14에 해당하는 거 실, 이건 천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4, 스퀘어에 해당하는 거는요. 16에 해당하는 거 루트 씌운 거죠. 루트 씌우게 되면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나 나눗셈이나 나누기 나누기 뭐 이런 나눗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 실수로 바뀌더라. 얘도 그렇죠? 실수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장과 외장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안드로이드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프롬 구문에 해당하는 거가 파이썬에서 가장 또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초급 때는 내장 함수들만 배우기 때문에 이런 프롬 함수를 못 보고 지나가실 건데요. 이제 중급 정도 되면,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제가 내일 중급 과정에 해당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 이 중급 과정에서는 뭐다? 무조건 이런 프롬 구문이 앞에 붙어요. 거의 첫 줄에 프롬 구문이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롬 매스 임포트 별표라고 돼 있는데, 자, 프롬 매스, 요게 큰 개념이에요. 요게 큰 개념이고요. 요게 작은 개념이에요. 이쪽이. 그러면은, 왜 이런 걸 쓰냐면요.
나는 이 매스라고 하는 건 수학에 대한 수치 연산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sum이라는 함수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민이라고 하는 통계 쪽의 민은 이제 그 평균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ax, min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이 100개가 있다고 쳐요. 이 100개가 있는데 이 100개 중에 내가 쓰는 거는 sum 하나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math, input, sum. 그죠? 그러면 용량에 해당하는 걸 줄일 수 있겠죠. 이걸 다, 그죠? 설치를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는 컴퓨터 안에 용량을 차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용량에 차지하는 거를 싫다라고 하면은 내가 꼭 필요한 거 하나만 꺼내다 쓰는 거, 이런 것들 하는데, 이제 머신러닝에서 주로 많이 해요. 머신러닝 패키지는, 하나하나 패키지 자체가 무게가 많이 나가.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데이터 용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설치할 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설치를 해.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는 무조건 이거 필수다. 그죠? 프롬 다음에 임포트 이 뒤에 내가 원하는 거 한 개 정도 가져오거나 한 두 개 정도 가져오는 자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솔직히 이 구문을 더 많이 볼 거예요. 이런 구문은 그냥 임포트 하셔가지고 매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그죠? 이거나 이거 동일하거든요. 두 개가 지금. 동일한 이유는 임포트 다음에 별표라고 하는 거가 이걸 모든 것을 뜻이에요. 모든 것. 한마디로 매스 함수 있는 거 모든 거 가져와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임포트 매스 이렇게 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매스라고 하는 외장 패키지 안에는 플로어, 셀, 그다음에 스퀘어에 해당하는 함수가 있더라. 그치?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추후에 파이썬 쪽으로 계속적으로 배우신다는 조건 하에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자 랜덤 함수에 해당하는 걸 가보실 건데요. 랜덤 함수는 여러분들이 로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들에서는 이제 랜덤을 자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 쪽에 해당하는 거는 또 랜덤을 또 많이 써요. 쓰기도 많이 쓴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 볼 건데, 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랜덤의, 그죠? 임포트 별표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랜덤에 해당하는 거 전체를 가져왔어요. 그냥 랜덤도 있고요. 랜덤 안에는 랜덤, 여기는 뭐인데, 랜덤 인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랜덤 레인지라는 것도 있고, 자, 등등이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있어요. 랜덤 뭐 초이스라는 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디폴트로는 0에서 1 사이 미만의 임의의 값을 생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곱하기 10 만약에 0.1이 나왔어요. 곱하기 10을 하면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 그러니까 0부터 0.9, 그죠? 뭐, 떼떼떼가 나오겠죠. 그래서 0부터 9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10을 곱하게 되면은, 그죠? 1일 때가 있고, 그죠? 뭐, 00일 때도 있고, 뭐, 이런 거가 있으면 0부터요, 쭉 해서 뭐까지 나온다? 9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소수점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0에서 10 미만의 실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수점 0부터 0.0부터 0.9 이쪽이면은 이쪽에 10을 곱했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거를 인트형으로 바꿨어요. 인트형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가 소수점이 나와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9.1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티저로 바꾸면 이거를 떼고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정수로 형변환하는 거. 그다음에 이 범위가 0부터 아까 9였잖아요.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랜덤 함수가 동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동작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실행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이 수치가 변경이 돼요. 랜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컨트롤 엔터라는 게 있었어요. 컨트롤 엔터가 뭐였어요? 현재 셀에서 커서가 위치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컨트롤 엔터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르게끔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hift 엔터는 실행하고 그 다음에 커서가 가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컨트롤 엔터는 현재 셀에서 계속 현재 셀을 동작을 시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랜덤 함수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많이 써요. 많이 쓰는 이유는 사람이 일일이, 그지? 어떤 숫자 값을 정해주기가 힘들겠죠?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정해주기 힘드니까. 그죠? 자, 그래서 랜덤 함수 실제 예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는 로또예요, 로또. 그래서 해당하는 걸 이렇게 볼 건데요. 자, 여기에 해당을 쫙 봤어요. 저기 봤더니, 현재, 자, 랜덤에 나오는 거는 0.0부터 0.9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걸 45를 했다고 하면, 0.0부터 0. 그죠? 이 곱하기 45이기 때문에, 음, 요거가 0부터 44, 4의 뒤에 이렇게 나오겠죠? 49에 얼마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49에 이렇게 나올 건데 그거를 인트형으로 바꿨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지? 그렇게 하면은 뭐요? 0부터 그죠? 여러분들이 뒤쪽에 해당하는 이 49까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0에 해당하는 것부터 49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다 더하기 1을 해요. 그럼 1부터 50, 이거 45였으니까 45, 그죠? 44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1부터 4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더하기 1 하는 효과. 자, 근데 이렇게 쓰니까 항상 좀 불편하죠. 그래서 랜덤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 45 이렇게 하시면요. 이 부분에 45인데 이게 미만 버지다라는 거. 미만까지다, 미만. 그러면은 1부터 44까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만이기 때문에 46을 써야 돼요. 만약에 로또가 45번까지 있잖아요. 45번까지 있으니까 46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해주시면은,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45에 해당하는 것까지, 요 10펑내는 나와야 돼. 그죠? 10에서는 45에 해당하는 것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돌릴 때마다 랜덤이기 때문에 다른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나올 수가 있고, 자, 내려가셔서. 자, 랜덤 인티저가 있는데, 랜덤 인트랑 랜덤 레인지를 잠깐 비교를 좀 해볼게요. 랜덤 레인지, 이렇게가 있고요. 랜덤 인트, 이렇게가, 그죠? 있는데, 두 개 차이점이 뭔가요? 딱 나오네요. 얘는, 자, 랜덤 레인지에 해당하는 거, 랜덤 인티저, 이렇게 동작을 시키는 거, 이렇게 봤더니, 랜덤 인티저는요, 스타트, 스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탑도 포함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45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그죠? 46으로 되어 있는데, 45, 이렇게 써도 4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미만이 아니고, 45 포함이에요. 45 포함까지의 이미 점수. 제가 지금 교환이 좀 틀려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결과가 뭐다? 얘는 요거 사이에 랜덤 함수 리턴 얘도 포함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레인지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거는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스타트, 스탑까지만 저희는 썼는데 스텝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1부터 45 중에 2 여기를 쓰면은 1, 3, 5, 7, 9 이렇게 해서 2씩 뛰어넘으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결국에는 이거는 미만 번지입니다. 그래서 랜덤 인티저는 포함한다. 이쪽은 미만이다. 그죠? 스타일에 해당하는 게 미만이다. 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고 자, 내려와서 음, 지금 빠르게 이번 챕터는 그죠? 수치 데이터형에 해당하는 거를 얘기를 드려가지고 문제 푸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크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챕터보다는 덜 중요하기도 해요. 알고 계시는 분 것도 많고.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보기 중에 틀린 문장을 무엇인가요? 틀린 문장. 자, 앞에 쌍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그죠? 예, 문자고요. 이건 숫자예요. 둘 다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기 때문에 둘 다 숫자 데이터? 당연히 아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동시에 사용됐다라고 할 때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계산되고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으면 왼쪽부터 계산, 맞고. 자, 그 다음에 정수 나누기 연산자, 나누기는 숫자 데이터에 나눗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정수 부분만 추출함으로 3 나누기 2에 해당하는 결과는 1의 과정을 거쳐서, 그치? 이거, 그, 정수랑 소수 부분 중에, 나머지 영역은 빼고 1에 해당하는 거 나오는 거 맞냐? 맞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퍼센트 연산자는 숫자, 나눗셈을 처리한 다음에 정수 부분을 뺀 나머지를 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0.5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3에 다는 거를 2로 나눠요. 그러면 1 들어가고 1 이거죠. 0.5가 아닙니다, 이거. 그치? 예, 그래서 정답은 이거 1번, 4번 틀린 거. 1번만 들어가 있을 건데 4번도 틀린 거예요. 제가 다 고친 게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안 고쳐져 있는 교환인 것 같아요. 교환을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드릴게요. 이따가 오늘 끝나고 교환 업데이트 된 게 있거든요, 제가 있는데 교환이 업데이트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보인다. 자, 그렇고 틀린 문장 두 개를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자, 내려갈게요. 자, 다음 소스 코드 실행 후 결과는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한번 풀어보시죠. 뭐 산수죠, 산수. 자, 몇 번이죠? 자, 연산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 더하기랑 나누기 곱하기가 있다. 자, 여기에서 나누기랑 곱하기가 연산자 우선순위 같으니 이 왼쪽에 있는 게 연산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거를 2로 이거 못 구하는 거죠. 못. 그러니까 2는 10,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10이에요. 요만큼이. 그죠? 10 곱하기 100이 있고 앞에는 더하기 10이 있죠. 이렇게 있고 그러면 더하기 곱하기 중에 곱하기가 먼저니까 1000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앞에 더하기 10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1010이다. 이렇게. 그죠? 결과는 2번. 그죠? 그래서 결과값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자, 3번이요. 다음 소스 키워드 실행 후 결과는 이라고 돼 있어. 그죠? 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자, 3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2다. 그럼 3의 2승이죠, 이거는. 얘는 3을 2로 나눈 나머지 그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3, 3은 9 이거고 얘는 1. 그래서 9, 1에 해당하는 1번이 정죠.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내려가서요.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코드를 이렇게 정답 보시면 엄청 쉬워요. 물론 이제 랜덤 인티저를 알아야 되고, 이 각각의 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나머지 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지금 대철님 외에는 답변이 없으시네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예, 당신은 최근 코딩 스터디 모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월 4회 스터디를 할 건데 세 번은 온라인으로 하고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래 조건에 맞는 오프라인 모임 날짜를 정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랜덤으로 날짜를 뽑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랜덤에 해당하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랜덤 이런 함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월별 날짜는 다름을 감안해서 최소일수 28일 내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요거 아시죠? 요 튀어나온 게, 그죠? 31일까지 있고, 튀어나오지 않은 게 30일까지 있고, 혹은 28일까지 있고, 요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월달 31일까지 있죠? 지금 1월달이잖아요. 31일까지 있고, 2월달은, 이번 연도 2월달은 28일까지 있네요. 뭐,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 이럴 때는 29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름에 감안해서 28일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은 28일이다 이렇게 할 거고요. 매월 1에서 3일은 스터디 준비하는 기간이래요. 그래서 이 1에서 3은 제외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면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 날짜는 며칠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컴퓨터가 정해주는 날짜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일단은 코딩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별게 없는데 이렇게가 어떤 식인지를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 from random import 별표. 그래서 랜덤 함수 모든 걸 가져올 건데 랜덤 함수 안에는 랜덤 인티저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에서 3일에 해당하는 거는 스터디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1, 3은 빼고 4, 그 다음에 29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28일로 하자고 했는데 29를 쓰는 이유는 여기는 미만입니다. 미만. 그래서 29 미만. 결국에는 4부터 28까지. 그죠? 요 날짜 중에서 뽑겠다. 랜덤한 날짜를 뽑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데이트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를 통해서 데이트 이렇게를 먼저 뽑아내시면요. 결과가 이렇게 저는 이번에는 5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눌리게 되면 자, 20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치? 그래서 이 데이트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가 탑재를 해서 쓸 건데 앞뒤에 해당하는 거가 뭐다? str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str로 형변환을 해야 정상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임 스터디 모임 날짜는 매월 7일로 정해졌습니다. 다시 했을 때 매월 19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실 수가 있네요.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별거 이거 뭐 내용은 되게 많은데 코드는 진짜 별거 없었어요. 랜덤 인트 하나만 뽑아도 하나만 잘 알아도 지금처럼 이런 조건을 해결을 하실 수 있다. 그렇죠? 랜덤으로 날짜 뽑아야 돼. 랜덤 인티죠. 월별 날짜 다르니까 28일로 할 거다. 그러면은 29 이렇게 쓰면 된다. 1, 3일은 준비해야 되니까 빼자 4. 그치?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출력 구문에 해당하는 거에 이 부분에 결과를 태워서 그래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더라.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그 다음에 실전 사례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코드는 일단은 이렇게 갖다 넣었어요. 갖다 일단 넣으세요.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시면요. 이거 중요한 코드예요. 이거 중요한 코드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자연수 13은 홀수인지 짝수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안 배웠던 이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인풋에 해당하는 함수는요. 내가 키보드로 컴퓨터한테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풋에 해당하는 것부터 여러분들 일단 해보실 건데 일단 13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확인이 되는지부터 보시고 여기까지 잘 나오셨다 하시면 숫자 7 한번 입력해 보시죠. 음. 자, 그러면은 얘도 동일하게 조금 떼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안 배워봤기 때문에 인풋에 해당하는 걸 좀 먼저 배워볼 거예요. 자, 인풋을 떼서 여기다 갖다 넣어보세요. 갖다 넣어보시고 자, 인풋으로 받은 값을 이제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을 건데요. num이라는 걸 넣을 건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str num이잖아요. 숫자 형태인데 문자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타입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달아준다고 했어요. 타입을 통해서 이 들어온 값이 어떤 데이터형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인풋을 통해서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문법이에요. 인풋의 문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풋 하셔서 가로 열고 닫고가 끝인데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거가 이거 안내 메시지 쓸 수 있어요. 안내 메시지. 여기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를 여기다 탑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이렇게 확인해 볼 건데요. 숫자 아무거나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엔터를 했더니 뭐죠? 나 숫자를 썼는데 str이라는 데이터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풋은 특별한 성질이 있는 게 인풋은 숫자를 넣어도 문자로 자동으로 형변환해서 저장 형변환한 값을 저도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인풋은 항상 숫자 데이터를 쓰더라도 문자로 바꿔요. 결국에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입력을 했는데요. 숫자를 입력했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 그렇죠? 들어갈 때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앞뒤로 홀다운표 1로 바뀌더라. 그죠? 바뀌게 되고, 이 바뀐 거에 해당하는 걸 타입을 알아줘, 그죠? 알려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다? str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숫자를 입력해달라고 메시지를 했는데도,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넣었는데도, 결국에는 이 인풋의 성질 때문에 문자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 성질 때문에 강제로 여기서 형변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인티저 이렇게 하셔서 강제로 이 부분을 형변을 해줘야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인트넘이라고 합시다. 이제 바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숫자를 1 이렇게 했더니 인티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음, 인풋은 항상 문자열로 들어오더라. 그죠?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인풋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인풋 함수의 값은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연산을 하고 싶다. 인풋에 들어온 값을 뭐 한다? 인트 강제 형변화. 인트 요겁니다. 자, 요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인트는 무조건 문자열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트로 강제로 형변환을 해야 숫자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곱하기 2, 뭐 이런 걸 해줘 하시게 되시면요. 이쪽에는 숫자로 바꿨기 때문에 뭐예요? 예. 만약 여기 2를 해보자. 2 곱하기 2에 해당하는 4가 나오게 되고요. 4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위쪽도 이렇게 한번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현재 타입 자체가 문자 타입이잖아요. 문자 타입이기 때문에 이 곱하기 2가 반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2를 입력 이렇게 했을 때 2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 차이점. 자, 그래서 산술연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강제 형변환이 필요하고요. 산술연산이 필요가 없다. 문자로 그대로 써도 된다 하시면은 형변환 없이 사용을 하시면은 된다. 그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반복을 해주더라. 그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숫자 8 한번 입력해 보시죠. 인풋 하나 배웠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박사과정이시고 하시니까. 처음 배우시고 하시니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다들 하신 분들이죠, 여기. 박사과정이시니까. 쉽게 설명은 해드리고 있어요, 현재. 바로바로 그 다음에 쓸 것들을 다 축적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현재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코드, 그지?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해서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형변환 인티저로 하고 그렇게 한 거를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었어요. 넘버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숫자가 있을 거고 %2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2로 나눈 나머지 한마디로 어떤 값을 2로 나눈 나머지 2로 나눴다는 얘기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0 아니면 1이겠죠. 그지? 0 아니면 1이라서 나눠서 떨어지면은 한마디로 여기에 뭐 20 이런 값이 들어왔어요. 그럼 2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겠죠. 그러면 0과 같다라고 했을 때 짝수라고 나오는 거고 예, 만약에 여기에 21을 넣었다라고 하시면 뭐다?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럼 1하고 0하고 같냐라고 하는 거랑 동일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다르면 else라고 하는 구문이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 여기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가봅시다.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이 부분은 먼저 이렇게 썼고요. 자, 프린트로 이 넘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그럼 숫자 입력해주세요. 20 이렇게 했을 때 20이라는 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곱하기 2를 했을 때 산술연산이 되는지 문자열의 반복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20을 입력했을 때 40이 나오면 산술연산이죠. 그렇죠? 이거 잘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된 거를 if else에 해당하는 걸 쓸 건데요. 일단은 if에 해당하는 거는 조건 구문이에요. if 다음에는 조건에 해당하는 구문을 씁니다. 조건문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이 조건문의 결과는 이렇게거든요. 이게 이제 if 구문의 문법이고, 자 여기에 이 조건이 맞으면 실행 구문이 동작을 한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조건이 맞을 때 동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조건이 맞으면 조건문이 true일 때 동작을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게 첫 번째 if 조건 구문에 해당하는 형태고요. 두 번째 형태는요, if만 있는 게 아니고, 자, 뭐다? else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else 이렇게 하셔서, 여기는 조건문이 없어요. 이렇게 하셔서, 실행 구문, 이렇게 할 건데, 얘는 실행 구문 1번이라고 할 거고,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문이 true일 때는 실행 구문 1이, 그죠? 조건문이 true일 때 실행 구문 1이 실행이 되고 동작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조건 구문이 예, 폴스겠죠? true 아닌 폴스니까 여기는 true 여기는 폴스 그죠? 그래서 조건문이 폴스일 때는 이 밑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문 2가 동작을 하더라. 조건문 true이면 실행구문 1이, 조건문 false이면 실행구문 2가 동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이 조건구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채워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볼 거야. 자, 넘버라고 하는 거가 있고 넘버에는 현재 뭐가 들어가 있어요? 2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죠? 넘버라는 거에는 20이라는 게 있어요. 자, 넘버.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2로 나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프린트 이렇게 하시면은 현재 넘버는 20에 있고 %2로 나눴기 때문에 떨어지네요. 떨어지니까 0의 결과값이 나오더라. 그치?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0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0이고 이 0에 해당하는 거가 0하고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또 떼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프린트 자, 그래서 비교 연산에 해당하는 는는이 있는데, 예, 는는에 해당하는 거, 좌변과 우변이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좌변에 해당하는 거 이거 0이잖아요. 이쪽도 0, 숫자 0. 자, 숫자 0과 숫자 0이 같니라고 물어보니까 같다, 그치? true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 구문에 해당하는 거가 true 아닌 false가 나와야 된다. true 아닌 false 중에 지금 true가 나왔기 때문에 이 if 구문에 해당하는 실행 구문이 동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해보시는 건데 처음에 이거 하기가 공부를 좀 해야지 이런 거가 좀 보이죠. 그죠? 넘 퍼센트 2 이게 0하고 같냐? 라고 물어보고 있고 그랬을 때 프린트 짝수입니다. 이렇게 읽고 있네요.
이렇게 당연히 짝수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넘에다는 거를 지금 20이 집어넣었겠지만은 21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넘에 강제로 제가 21로 넣어볼게요. 자, 21이라고 하면 여기가 21이라는 얘기죠. 21을 퍼센트 2로 나눴을 때는 당연히 뭐다? 21을 퍼센트 2로 나눠요. 그러면 1, 그죠? 0. 그러면 이 부분에 20이 나오면서 1. 그지? 나머지가 여기가 1이 나와, 1이. 그러니까 1이 나오죠. 1하고 0하고 같니? 아니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동작을 안 해요. 스킵. 그죠? 아무것도 동작 안 하는데. 자, 그렇게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죠? 프린트 하셔서 짝수 아니면 못 쓰겠지. 그죠? 이렇게요. 홀수입니다. 나오게 되겠죠. 이제 이게 if-else 구문입니다. 이게 if-else 구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구문에 닿는 거를 뜯어봤어요. 요 구문에 닿는 거 인풋부터 인풋의 성질, 인풋의 못바꾸도 거기에 int의 강자의 형변화, 그다음에 거기 대입을 했고 대입한 값에 해당하는 거를 퍼센트라고 하는 연산자를 통해서 나머지 값을 구해내는데 이 나머지 값에 해당하는 거와 이 우변에 있는 값이 동일하면 여기 있는 거를 보여주고 만약에 요 조건에 해당하는 거가 폴스다 하면 밑에 있는 else가 동작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가 쉽게 와닿게 되면은 프로그래밍에 흥미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해보셨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고 계시면 숫자 9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음, 네,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죠? 이제 드리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약간 헷갈릴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한 방에 안 됩니다. 설명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나중 돼서 들어보시면 잘한 거긴 한데 아주 처음부터 이거를 이제 지금처럼 들으시면은 약간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내려갈게요. 내려가셔서 음, 요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지금 구가 한 분만 얘기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고 네 지금 3시 50분이거든요. 3시 50분이시니까 15분 쉬어서 4시 5분까지 쉬시고 자, 문자열 다루기가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요거 잘 다루시는 거를 하시면은 아마 대부분의 파이썬 코드들 적어도 한 40% 정도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4시 5분까지 쉬었다가 이 문자열 다루기부터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